우리가 잘 모르는 세종대왕의 음악 이야기 Korean Traditional Music Class. 안녕하세요, KTC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훈민정음 창제, 치국이 제작, 대마도 정벌, 파격적인 인재 등용 등등등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등 다방면의 훌륭한 업적을 쌓아 수준 높은 민족 문화의 창달과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지며 건국 초기의 강압적 왕권과 훈신 세력을 줄이고 온유한 유가적 자질의 신권과 유자적 소양을. 오늘은 이런 이야기 말고 좀 더 새로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세종의 다른 이야기, 음악가 세종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KTC 첫 번째 이야기, 세종대왕은 음악 천재? 시작합니다. 세종대왕의 수많은 업적들 중 음악에 관한 것은 그의 위대한 치적들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종실록에서 여러 가지 일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조선 전기의 문인이자 음악가였던 박연의 주도로 편경이 제작된 후 이 편경을 처음으로 시연하는 장소에서 세종대왕이 편경 하나의 소리가 높으니 손을 보라 라고 했던 일화는 이미 유명한데요. 알고 보니 16개의 돌 중 9번째 돌 이측을 다듬을 때 그었던 먹줄의 자국이 남아있어 음이 달랐었습니다. 이는 반음의 10분의 1까지도 구분한 것으로 신하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고 이후 세종대왕은 절대음감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종의 음악에 관한 재능과 사랑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세종 12년 가을, 세종대왕은 경연에서 음악이론 책인 율려신설을 강독한 지 4개월 만에 음률이론을 완벽하게 파악하셨고 신하들과 의례에 쓰이는 음악에 대해 논의하는 중에 나도 음률을 좀 아는데 라거나 음률을 조금 이해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음의 불연 문제를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음률은 비록 이미 아는 자라도 익히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쉬운 대상이므로 상시로 익힐 것을 항상 주장하셨고 새로운 음악을 정할 때는 음률에 맞지 않으면 어찌할까 라며 염려하셨다고 합니다. 세종의 음악에 대한 재능은 세종 자신뿐 아니라 신하들도 인정하고 있었는데 임금은 음률을 깊이 깨닫고 계셨다 라고 하였고 세종의 시호를 청하는 부고문에서도 음률에 밝게 통달하였음 이라는 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종의 강무와 온천 행차 시에는 가는 곳마다 음악이 흘렀고 목욕을 할 때는 매일 악공들로 하여금 담장 밖에서 풍악을 연주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풍악을 울려라! 왕비와 함께 온양온천에 향하던 중 용인의 도천 냇가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악공 15인으로 하여금 밤 10시가 될 때까지 풍악을 연주하게 해 그 음악을 들으러 온 백성들이 거리에 넘쳤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음악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세종에게 지나친 음악 향유를 염려하여 청언을 한 신하에게 세종은 나라가 무고한 때이니 음악을 어찌 패하겠는가 라고 대응했다고 하는 일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종의 음악에 대한 사랑은 정말 엄청 상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음악을 사랑하는 세종은 여러 방면으로 훌륭한 발자취를 남겼는데요. 대표적으로 음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율광과 편경을 제작했고 궁중음악에서 중요하게 쓰이던 중국의 음악인 아악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세종은 급기야 우리만의 새로운 음악과 악보를 창제하기에 이르는데요. 중국 음악만을 최고로 여겨왔던 궁중의 풍토에서 세종대왕의 새로운 음악 창제는 신하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조정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새로운 음악으로 봉래의, 발상, 정대업, 보태평을 창안하였으며 이를 기록하기 위해 정감보를 만들었습니다. 세종 31년에 음률의 밝은 임금이 막대기로 땅을 쳐서 하룻밤 만에 음악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은 정말 막대기로 땅을 쳐서 음악을 만들었을까요? 실제로 세종대왕의 작곡 방식으로는 토속성 강한 향악의 선율 위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는 의미 있는 시들을 노랫말로 만들어 작곡했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이 작곡에 참여했다는 것은 여러 서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새로운 음악들은 모두 조선의 왕들을 칭송하는 종합예술 형태의 곡으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얘기하거나 태조 이성계의 조상이 하늘에서 상서를 받았다는 내용이나 조상들의 위대한 무공과 문덕을 칭송하는 곡들을 몇 시간에 걸쳐서 장대하게 찬양합니다. 이처럼 세종은 끊임없이 조상들을 칭송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외쳤는데 이 정도면 조선 왕조 오타쿠가 아니고 세종대왕은 자신이 창안한 음악을 우리말로, 우리가 익숙한 선율로 우리나라 안팎으로 불리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백성들에게 새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여 나라의 질서와 평안을 찾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안한 신학은 중국의 아학만을 고집하던 신하들의 반발로 인해 안타깝게도 세종 때는 쓰이지 못하고 세종의 아들 세조의 계작을 통해 쓰일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신학 창제의 정당성을 밝히면서 중국의 풍류를 쓰고자 하여 향학을 다 버리는 것은 단연코 불가하다. 우리 조상이 살아서는 향학을 들이셨는데 종묘제례에 아학만을 듣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 음악이 비록 진선은 못 되나 반드시 중국에 비하여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며 중국 음악이라고 해서 또한 어찌 그 바른 것을 얻었다고 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나라 음악의 자부심을 설파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종이 창안한 정대협과 보태평은 세종의 아들인 세조 때 종묘제례악으로 쓰이게 되었고, 종묘제례악은 오늘날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음악으로서 위대한 세종대왕의 업적이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입니다. 음악가 세종대왕은 그가 이룩한 위대한 역사의 산물 중 극히 일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세종대왕의 천재성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세종대왕은 타고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타고난 왕이 아니라 그냥 태초부터 하늘이 정해준 태초의 왕입니다. 세종대왕이었습니다.